남중국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퀸 엘리자베스 항모전단의 호위함 켄트함과 리치몬드함의 음파 탐지기의 이상한 소리가 청취되었습니다. 켄트함과 리치몬드함은 중국이 인공섬을 만들어 멋대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남중국해에 들어오면서 6시간 단위로 음파 탐지 신호를 보냈는데 돌아오는 방향에서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그 금속 소리에 켄트함과 리치몬드함의 전투정보실은 분주해졌습니다. 소리를 분석한 결과 한 대가 아닌 2대가 계속 따라오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영국 해군의 음탐사들은 다각도로 금속 소리를 분석한 결과 중국의 샹급 잠수함 2대였다는 것을 알아냈는데요. 영국 호위함들에 의해 중국 잠수함들은 며칠 동안 퀸 엘리자베스 항모를 미행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빠르게 잠수함 전력을 늘려가고 있는 중국이라 영국 해군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영국 퀸 엘리자베스 전단은 중국 잠수함들을 대항하기 위해 한국의 신형 잠수함 전력이 꼭 필요한 상황인데요. 특히 한국이 가진 한 잠수함 핵심 기술은 전 세계 해양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통하고 있어 영국에서 더 한국을 전략 파트너로 삼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의 잠수함 전력이 얼마나 위협적이며 퀸 엘리자베스 항모 외에 또 어떤 함정이 중국의 위협을 받았는지, 그리고 영국 해군이 왜 한국 해군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영국 익스프레스는 중국 핵 잠수함들이 영국 함대의 자랑인 HMS 퀸 엘리자베스를 스토킹했다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퀸 엘리자베스 항모전단은 동해에서 한국 해군과 한영 연합 해상훈련을 위해 오고 있는데요. 항모만 종종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일은 많았지만 이렇게 전단 전체가 한 번에 한국에 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한영 연합훈련은 F-35B를 출격시켜 공중해상 수중 입체 훈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 해군은 이번 퀸 엘리자베스 항모전단의 방문이 앞으로 만들 한국형 항공모함 운용에 대한 노하우를 얻는 것과 F-35B 운용 등 해군력 증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한국과 영국이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은 미국에 의해 서해가 봉쇄되자 두만강 하구를 이용해 동해로 진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영국 해군이 한국과 동해에서 연합훈련을 가진다는 소식이 퍼지자 중국이 7,000톤급 잠수함을 보내 퀸 엘리자베스 항모전단을 미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매체는 중국 정부가 영국 정부에 계속적으로 위협적인 경고를 보내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군은 어떤 도발도 단호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중국 관영 환구15 편집장과의 비디오 대화에서 영국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싸울 힘이 없다고 선언했다는데요. 그는 중국은 어떤 선동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또한 영국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싸울 힘이 없다. 나는 그들이 이것에 대해 매우 분명하다고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어느 정도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체는 중국이 66대의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중국이 전 세계에서 잠수함을 가장 많이 운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국의 항모전단을 미행한 중국의 잠수함은 2세대 잠수함으로 80일간 수중작전이 가능하고 함정을 격침할 수 있는 초음속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현재 중국은 이런 잠수함을 6대나 보유하고 있다고 군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다행히 중국의 잠수함들은 소음 수준이 소련 시절 건조된 잠수함보다도 못한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그 수가 많다면 그것 또한 위협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영국 해군 관계자는 중국은 잠수함 전력을 빠르게 증가시키고 있고 그들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잠수함의 미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미 해군 소식통은 중국 잠수함들이 미 함정 미행을 시도했었고 태평양 전역에 걸쳐 활동을 늘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015년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중국 잠수함에 의해 미행당한 사례가 있으며 2009년에도 중국 샹급 잠수함이 5마일 이내에서 키티호크 항공모함에 발각되지 않았던 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해양 강대국을 상대로 잠수함 전력을 이용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있다고 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해 영국 해군 관계자는 중국이 우리 위치를 발견하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초강대국의 지위를 갖기 위해 그리고 태평양 전역에 걸쳐 무역과 안보를 지배하려는 의도를 강화하고자 잠수함을 배치하고 있다. 이는 국제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다라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급부상하는 중국의 잠수함 전력에 맞서기 위해 영국은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영일 해군대학 교수는 영국은 미국과 안보 이익을 공유하며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가담하고 있지만
미국보다는 약한 국력을 보완할 파트너를 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국의 외교력을 강화시켜주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파트너 국가들과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를 설정하고 유지하며 강화시키고자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영국은 그 파트너를 대한민국으로 정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영국 해군 관계자는 중국 잠수함 전력의 약점으로 들은 것이 냉전시대 때부터 발전해온 미국과 영국의 잠수함들을 상대로 전투 경험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반면 한국 해군은 다른데요. 계속 영미동맹에 가담하면서 그들과 실전에 가까운 훈련을 많이 하였습니다. 실제로 림팩 훈련에서 한국 잠수함이 보여준 능력은 미국과 영국도 손살에 칠 정도로 뛰어납니다. 한국이 핵잠수함도 아닌 디젤 잠수함으로 영국과 미국의 항모전단을 가지고 놀 정도면 영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전략 파트너로서 탐이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영국과의 협력을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권 교수는 영국은 영국이고 한국은 한국이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해양력이 국가이익의 핵심 요소라는 점이라며 한국과의 해군력이 국가이익을 위해 평시에도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퀸 엘리자베스 항모전단의 한국 방문을 통해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현재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은 우리나라의 3,000톤급 잠수함에 굉장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산 안창 호급 잠수함은 우리나라 최초로 독자 개발한 SLBM을 탑재하고 우리 해군으로 인도될 예정이며 위력적인 현무 4-4만으로도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간담을 서리게 만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잠대지 능력도 뛰어나지만 도산 안창호함의 진정한 증가는 대잠전과 대함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잠수함은 수중에서 소나를 이용해 적이 어디 있는지 파악합니다. 도산 안창호급은 국내 최초로 모든 소나 체계를 독자 개발의 예인 소나, 측면 배열 소나, 선체 부착형 능수동 소나, 체계 종합 음탐기 등이 탑재되는데요.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선체에 부착되는 소나의 채널들은 총 700여 개이며 예인 소나 채널은 200여 개입니다. 한마디로 선체 전체가 소나로 덮여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도산 안창 호급 잠수함의 소나 성능은 독일 아틀라스제 소나 체계 대비 탐지 가능한 표적수가 2배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표적의 정보가 정밀해졌다고 말할 수 있는데 최대 탐지 거리는 알려진 것이 없으나 관계자에 따르면 주변국들의 소나 체계보다 동급이거나 뛰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뛰어난 소나로 얻은 표적을 공격하기 위해 도산 안창 호급 잠수함에는 범상어 중어뢰가 탑재됩니다. 범상어 중어뢰는 무려 60노트의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이는 수중에서 비교적 고속으로 자망하는 핵잠수함을 공격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한마디로 범상어 중어뢰는 중국 핵잠수함의 천적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기에 범상어 중어뢰는 적 어뢰 기반 체계에도 소프트킬 되지 않고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주로 어뢰들은 음향 추적 방식을 채택하여 엔진의 소음을 따라 어뢰를 유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음향 추적 방식의 단점은 엔진 소리보다 더 큰 소음을 만드는 기만 체계만으로 쉽게 소프트킬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잠수함들은 유선 유도 방식으로 기만 체계를 피하는 방식을 써왔습니다. 하지만 유선 유도 방식 또한 완벽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어뢰의 줄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 사거리가 매우 짧습니다. 이는 그만큼 적 함정에 가깝게 접근해야 한다는 뜻이 되고 만약 잠수함의 위치가 발각된다면 그만큼 위험 해역을 벗어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범상어 중어뢰는 발사되고 난 후 짧은 거리를 유선 유도 방식으로 항주하다 케이블이 끝나는 지점에서 웨이크 호밍 유도 방식을 이용해 적 수상 함정의 항적에서 나오는 미세기 포드를 추적하게 됩니다. 이는 미국의 대표적인 어뢰이면서 항모킬러라고 불리는 MK-48 중어뢰보다도 성능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범상어 중어뢰와 MK-48 중어뢰의 사거리는 50km로 동일하지만 최대 속력에서 MK-48 중어뢰의 속력은 55노트인데 반해 범상어 중어뢰는 60노트로 MK-48보다 빠릅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과거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어뢰 제작 기술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을 생각하면 눈부신 발전을 이룬 것입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나라는 잠수함 생존성을 높이는 잠수함 스텔스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잠수함의 선체에 직사각형 형태로 된 무늬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무반향 타일이라고 불리는 이 기술은 선진국들에서도 비닉 기술로 여겨지는 기술인데요. 세계 각국에서 비닉 기술로 취급되는 이유는 개발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으며 대형 잠수함은 능동소나 신호에 대한 반향이 강해 잠수함을 대형화시키려면 꼭 필요한 것입니다. 현재 무반향 타일은 우리나라가 수출할 수 없는 금수 품목에 올라가 있을 정도로 아주 철저히 취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독자 개발하여 현재 도산 안창호급에 적용한 상태인데요.
무반향 타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기밀이라 알 수 없지만 성능 평가에서 0dB를 기록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정도 성능이면 전투기로 비교했을 때 미국의 F-22 랩터와 비슷한 성능을 가졌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 말은 적의 능동 소나에 우리나라 대형 잠수함이 안 잡힌다는 말이기도 하고 적의 입장에서는 눈 뜨고 어뢰를 맞는 격이랑 다를 바 없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잠수함을 가지고 있으니 영국 퀸 엘리자베스 항모전단은 중국을 상대할 때 한국의 잠수함 전력이 꼭 필요한 상태인데요. 우리나라도 영국과 협력을 잘 이어가 앞으로 더 발전된 항모 기술을 확보하길 바라며 동맹국들의 도움을 받는 한국이 아닌 동맹국들의 도움을 주는 한국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